우리 트레이더에게 중요한 건 역시 승률과 수익률이겠죠. 네로라는 많은 트레이더들 중에서도 압도적인 승률과 수익률을 인증한 스캘퍼가 있습니다. 이 남자의 트레이딩 스토리 함께 따라가 보시죠. I said to myself, I only have one shot at this. I have $600 left. Kids, food is running out. I'm injured. I have no money coming in. This is my last shot. This is my silver bullet. Like, it needs to work out. There's no ifs, ands, or buts. So that means that the trades that I do take, it needs to be things that are executed based on my trade plan, because honoring my trade plan is honoring my family. I've taken a very small account, $600. I've taken that to the $700 to $89,000. $700 to $89,000. And it's all over Twitter. Everything was live. 정말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애 입에 넣어줄 음식을 살 돈이 떨어지고 살던 집은 월세를 못 내 폐거 명령을 받았죠. 설상가상 몸은 부상 중입니다. 반드시 수익을 내야만 했고 모든 포지션 진입마다 간절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그나마도 약간 남았던 시드가 계속 손실이었고 결국 $600, 100만 원도 안 되는 수준까지 계좌가 떨어집니다. 이 남자는 $700를 88만 9천 달러, 단 3주 만에 1270배로 키워낸 살아있는 전설 데이브 트레이더입니다. 매매 인증 사상 역대 최고의 기록이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매매 원칙을 절대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합니다. 데이브가 강조한 첫 번째 매매 원칙은 승률이 검증된 매매 전략을 반복하여 최적화해낼 것입니다. 매매 전략의 검증은 철저하게 백테스트에 의존합니다. 그는 강연을 통해 백테스트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요. 본인 자신은 물론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는 매매 전략이기 때문에 검증을 철저히 한 것이겠죠. 또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법에 관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매매 전략을 숙달하고 반복해서 매매하여 데이터를 쌓으면 그것이 곧 신법이다. 그는 사실 신법이나 직관과 같은 개념을 믿지 않으며 오직 수백 수천 번 반복된 매매 경험이 쌓여 지금의 성적을 만든다고 강조합니다. 데이브가 강조한 두 번째 매매 규칙은 시장 구조를 철저히 분석할 것입니다. 이것은 압도적인 승률과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데이브 매매법의 뼈대이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So, as we are trading up above here, we see the pullback begin to happen. At the top of where this pullback begins to happen, that yellow box that you see up there, what's happening is this particular thing to the left that we just drew out. We get the closure below the bullish candle, the body closure below the bullish candle. And then we begin to see price resume and trade higher. But as we mentioned, this low that's here oftentimes is perfectly placed in what we call a zone. Right? 먼저 시장 구조를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가격은 큰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됩니다. 큰 추세를 세분화하면 작은 구조들의 연속이죠. 따라서 큰 추세에 초기에 발생하는 눌림 자리를 부착하면 코인은 물론 주식, 외환, 해외 선물 등 분야와 관계없이 확률 높은 자리를 잡아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In order for you to consider counter trending. That does not tell you that up here is where the market is going to go back down and now take out this low. You need to see some consolidating that's happening up here to support the market now turning in the other direction. The consolidating is letting you know that the buying has ran out and now the market likely is shifting to the other side. That's what happened up here. We had the consolidating that was occurring up here and then it shifted to the other side, right? We had the consolidating that was occurring up here and then it shifted to the other side. So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역추세 매매에서의 진입 조건을 설명합니다. 지금 상황은 상승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락하여 방향을 바꾼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죠. 만약 시장 구조상 방향을 바꾸게 된다면 상단 구간에서 일정한 횡보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 설명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앞선 구간에서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횡보 이후 방향 전환을 설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이브는 프랙탈 구조를 아주 중요하게 보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입니다. 프랙탈이란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는 것으로 지금처럼 앞 구간과 뒷 구간 혹은 일봉, 시간봉 등 긴 타임프레임에서의 구조와 분봉에서의 구조가 유사하게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차트에서는 앞서 방향을 바꾸기 위해 횡보를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 하락 전환하려 한다면 횡보가 나온 이후로 보는 것이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즉 추세 매매건 역추세 매매건 프랙탈 구조를 포착하면 매매 승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전 매매에 적용하기 위해
데이브가 직접 만든 지표가 있어요. 지표 검색창에 영문으로 DTFX라고 검색해보면 맨 위에 럭스 알고와 함께 만든 지표가 찾아집니다. 이것은 스윙 구조에서 중요한 구간을 포착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이 박스를 보면 구조의 저점과 고점을 하나의 구조로 만들어 박스를 형성하죠. 그 박스의 중심선, 즉 50선을 중심으로 아래쪽 선은 30%, 위쪽 선은 70%로 표시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피보나치 값 대신 데이브는 경험을 통해 이 세 가지 값 조합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지금 구간을 살펴보면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스 형성 이후 큰 하락, 그리고 되돌림, 박스 형성, 큰 하락, 다시 되돌림이죠. 그리고 지금 다시 박스 형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프랙탈 구조의 원리로 다시 한번 큰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조의 저점에 빨간색 선으로 표기를 해두고 현재 30분봉 또는 시간봉 큰 타임프레임에서 구조를 파악한 다음 1분봉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살펴보니 가격이 아주 빠른 속도로 하락했는데요. 구조의 하단에 표시해둔 이 빨간 선, 여기를 통과하는 캔들이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리를 포착하기 위해 이 지표를 사용하는 겁니다. 진입 논리가 대단하죠. 데이브님의 트레이딩은 이게 특징입니다. 큰 타임프레임에서 구조를 먼저 판단한 다음 가장 작은 타임프레임까지 쪼개서 매매 타점을 세분화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분봉보다 더 쪼개서 초봉까지도 사용한다 합니다. 데이브가 강조한 세 번째 매매 규칙은 보승률 셋업에서만 매매하라입니다. 보승률 셋업, 얘기만 들어도 설레이는 단어인데요. 데이브 트레이더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You know what's the A plus setup, and you should not be taking anything other than the A plus setup. Nothing else. I don't believe in the C setup. If it's a C setup, you shouldn't be taking it. If I can't bet the farm on it, I do not want to take that trade. I should not be in that trade. If I can't bet the farm on it, why am I clicking the button to give away money on something that I'm unsure about whether it's actually going to, have a higher chance of playing out or not? 힐라라죠. A 플러스 셋업, 즉 본인 스스로 완전하다 판단되는 자리가 아니면 쳐다도 보지 말라는 겁니다. 트레이딩에서 셋업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셋업은 매매 진입을 하기 위한 조건이나 구조가 갖춰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이 살 때인지 팔 때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특정한 패턴이나 구조, 신호 조합을 셋업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매매법에서 지금이 타점이다 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데이브 트레이더의 강연을 요약하여 그의 A 플러스 셋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데이브의 첫 번째 지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지표는 논리가 우수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표의 길이값에 따라 박스 형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기본값은 10인데요. 이것을 만약 30으로 설정을 바꾸게 되면 우리가 포지션을 잡게 됐던 이 자리는 박스가 해제되죠. 무슨 뜻이냐면 본인의 주력 종목에서도 현재 구간에 맞는 길이값을 계속 테스트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바뀐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데이브님도 과거 이 지표를 본인 매매에 적용했었을 때 종목이나 타임프레임에 따라서 길이값을 꾸준히 바꿔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이값이 잘못되면 내가 원하는 스윙 구간이 포착이 안 됩니다. 세팅에 맞는 부분만 표시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이브는 본인의 매매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표가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장의 구조, 즉 가격의 방향을 나타내는 이 지표를 만들어 매매에 적용하게 되었죠. 데이브가 가장 최근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지표가 바로 이겁니다. 구성이 아주 간단하죠. 지표명도 다른 수식어 다 제거하고 그냥 스윙입니다. 영어로 그냥 스윙이라고 써요. 말 그대로 스윙 구조와 방향을 눈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촬영 시간 현재 7월 3일 15시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은 상승 이후 가격이 한번 눌렸어요. 그러면서 눌림의 고점과 저점 사이에 가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도록 기본 세팅을 조금 바꾸도록 하죠. 매매법 검증은 백테스트가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큰 하락 이후 가격 반전이 시작된 이 자리로부터 검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표의 구성 요소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하락할 때는 이렇게 가격 캔들의 저점을 따라서 선이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따라서 지금이 하락 추세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밑에 보면 라벨에 수치가 표기되어 있는데요. 가령 이 자리에 마이너스 3.5%는 이번 하락의 스윙 구조 최고점인 이 자리로부터 현재까지 만들어진 최저점 이 자리까지의 하락률을 표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1.5%는 당연히 저점으로부터의 상승을 나타내죠. 그리고 라벨 안에 보면
바로 안에 PB 0.31%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게 보입니다. PB는 풀백의 영어 약자예요. 하락 중에는 이와 같이 반등이 나오죠. 지금도 여기를 반등 정도로 포착한 겁니다. 이때의 반등은 시작점인 이 자리죠. 빨간 점 여기에요. 여기로부터 이때의 고점 여기까지 0.31% 상승했다는 것을 표기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는데 여기서 풀백은 눌림목이나 반등, 역추세 자체를 잡아내는 데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택 해제해 주고요. 이제 마지막 캔들로부터 가격 움직임을 살펴보면 다음 캔들의 종료가 아니라 시작되자마자 바로 시장의 방향을 상승으로 표현해 줍니다. 이후 지표의 방향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해 가는데요. 그리고 이때를 살펴보면 지표는 계속 상승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큰 추세는 변함이 없지만 이때 단기적으로 눌림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가격 변동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이제 여기까지 진행되었는데요. 앞서의 눌림보다 더 큰 눌림이 발생하면 눌림의 위치를 조정하게 되고 현재의 박스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상단 돌파하게 되면 지금의 상승 추세 계속 유지시켜 나갑니다. 반대로 하락 돌파시키게 되면 마치 이때의 전환과 같이 여기서부터 추세는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처럼 시장의 방향을 나타내주는 지표는 꽤 많습니다. 하지만 스윙 지표가 대단한 이유는 지금 살펴본 것처럼 시장 방향을 무려 실시간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게 어느 정도로 대단한 건지를 다른 지표들과 비교해보면 이와 같은 구조가 표현되는 지표를 흔히 스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스윙을 검색하면 많은 지표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도 커뮤니티 지표 최상단에 있는 지표들을 적용해서 살펴보면 먼저 스윙이라는 지표는 구조의 상단과 하단을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돌파 방향으로 매매를 하기 수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 안 잡히죠. 즉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처럼 돌파가 나오면 롱 잡고 이때 이후 여기를 눌림목으로 포착하면 수익 실현한 다음 돌파가 나오는 이 자리 놓치지 않고 또다시 포착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구조를 사용할 거면 앞서 데이브가 만들어 사용했던 초기 모델 그 지표를 쓰는 게 더 낫죠. 그리고 예를 들어 하단 지지가 표기된 이 자리를 잘라서 살펴보면 지금 이 캔들로부터 총 5번째 캔들이 만들어지는 자리에서 여기가 지지선이 있다는 것을 구조의 최저점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표기해 줍니다. 어쩔 수 없는 딜레이가 있어요. 그럼 다음 럭스알고의 스윙 하이로우라고 하는 다른 지표를 살펴보면 이렇게 스윙 구조의 고점과 저점을 마찬가지로 표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자리 스윙 저점 표기가 언제 되는지를 살펴보면 아예 나올 생각을 안 하죠. 그나마도 지금 여기 고점 표기가 된 것이 총 21개의 캔들이 지나고 나서입니다. 우리 단기 트레이더들에게 이처럼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딜레이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실시간으로 상승과 하락 구조를 잡아주는 스윙 지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매매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 이후 마지막 캔들이 만든 고점 부근에서 박스권 형성이네요. 데이브는 프랙탈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전에 지금과 같은 유사한 구조가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이 자리가 유사하죠. 최고점 형성 이후 짧은 구간 박스를 만들고 나서 방향을 결정하네요. 여기도 유사합니다. 고점 이후 박스를 형성한 이후 방향을 결정했네요. 그렇다는 건 이번 사이클에서는 고점 이후 박스가 나오면 하락 시나리오를 강하게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음 캔들까지 살펴보았더니 박스를 꾸준히 유지해 가고 있죠. 그렇다는 건 지금의 이 박스를 돌파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가격 분출을 예상해 볼 수 있고 그 가능성을 현재 하락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라벨 표시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아까와 동일하죠. 30분이나 긴 시간 프레임에서 1분봉을 통해서 타점을 세분화하는 겁니다. 이 박스에서 하단 구간을 통과하는 지점을 찾는 건데요. 현재 자리를 확대해보면 꼬리만 살짝 내려왔고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죠. 아직입니다. 이 자리는 진입 자리가 아니에요. 그 후 가격 변동 상황을 살펴보았더니 여기네요. 정확히 찾아냈죠. 1분봉을 통해서 구간의 하락 돌파가 확정되는 자리를 포착해냅니다. 숏 포지션 진입 이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지금처럼 아주 중요한 구간 돌파 이후에는 가격이 곧바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되돌림을 통해서 하단선이 이제 더 이상 지지가 아니라 저항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숏 포지션 진입 이후 지표는 계속 하락을 가리키고 있고 장대 음봉이 직전 저점인 이 자리를 단번에 하락 돌파했습니다. 하락에 힘이 좋네요. 이후 가격 변동 상황을 살펴보았더니 가격이 일시 반등하는 척은 했으나 지표는 변함없이 하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지션 계속 홀딩합니다. 그 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반등은 나왔으나 추세는 유지되고 있죠. 그러다가 가격 변동 움직임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뜬금없이 반등 신호가 나옵니다. 음봉인데 말이죠. 그렇다는 건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하락 추세를 멈추고 이 자리로부터 상승 전환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신호가 포착된 이 자리 종가에서 전량 익절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캔들 살펴보는데요. 또 재밌죠? 음봉이 2개 연속 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 반등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2번 연속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현재의 구조를 이 몸통의 저점 여기서부터 시작해 이때의 상단 고점을 보기 때문에 박스를 그렸을 때 상단 고점을 터치하면 익절, 만약 관통하게 되면 아까 전에 보았죠? 다시 한 번 더 지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롱 포지션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중요한 자리까지 잘 안 가고 있어요. 횡보 중인데 지금 상승을 통해서 정확하게 상단 고점 터치가 나왔죠. 하락 중에 나온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큰 욕심내지 않고 여기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계속해서 횡보를 거듭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하락 전환 신호가 나왔네요. 이 자리에서 다시 숏 포지션 진입, 이후 다시 한번 더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고 아주 좋죠. 잘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추세가 계속 되는 것을 확인하다 보니 지금 여기서 바로 다시 상승 신호가 나왔네요. 따라서 이 자리에서 입절을 해주고 아래쪽 긴 꼬리를 동반한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신호를 믿고 단기 수익을 찾아 롱 포지션도 진입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이기 때문에 앞선 구간이 정확히 딱 이 네모칸이죠. 옆으로 늘려주고요. 구간의 하단을 살짝 돌파하고 나서 다시 내려온 자리, 여기에서 롱 신호가 포착되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포지션 타겟은 구간 상단 여기까지로 잡을 겁니다. 만약 여기서도 돌파하게 되면 앞서와 동일해요. 이런 구간은 바로 돌파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상승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지지 테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의 테스트, 이걸 보고 다시 포지션 잡으면 돼요. 이 다음 목표가에 정확히 터치가 됐죠. 따라서 이 자리에 청산 주문해두면 되고요.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에 큰 캔들이 나오면서 돌파가 되려고 했으나 결국 다시 되돌아오죠. 이거는 돌파가 안 됩니다. 그 후 가격 변동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무언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박스 이외에 딱 이 자리에 걸치는 저항이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죠. 차트를 줄여서 살펴보면 지금 구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앞에 구조가 보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볼륨 프로파일입니다. 이건 역할이 무엇이냐면 왼쪽 도구 메뉴의 위에서 5번째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거예요.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 이것을 통해서 앞단의 스윙 한 구간 전체에 대해 볼륨 프로파일을 확인했더니 여기 빨간 선이 있죠. 이건 POC라고 해서 해당 구간 내에 가장 많은 거래가 체결된 가격 범위, 즉 매물대를 표시해 줍니다. 어때요? 지금의 저항과 완벽하게 겹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 사용하는 방법 배우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직전 최고점과 이번 구간 최저점 이렇게 연결하는 것으로.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죠. POC가 여기로 나옵니다. 다음 구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게 잡혀요. 스윙 구간을 제대로 잡아야만 이렇듯 중요한 선을 포착할 수 있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는 POC를 통해서 이 강력한 저항을 포착했기 때문에 지금의 음봉이 연속으로 출현하는 과정에서 가격 하락을 예측해 볼 수가 있고 이 자리에 구간 저점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숏 포지션 들어가면 되고요.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점점 저항에 닿지 못하고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게 포착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1분봉으로 살펴보게 되고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가격이 빠른 속도로 내려옵니다. 하단선을 돌파하게 되는 바로 이 캔들에서 놓치지 않고 숏타점 다시 한번 더 잡아낼 수가 있고요. 그것이 30분봉에서는 장대 음봉을 통해서 하단 돌파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가격 하락을 편안하게 수익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데이브가 강조하듯 A+ 셋업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매매법과 함께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더 강력한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겠죠. 먼저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볼린저 밴드 교차 매매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구간을 살펴보면 상승 이후 하락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표를 적용하면 이렇게 점선이 눈에 보이는 경우가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하락 추세 중에 발생했던 기술적 반등, 아까 영어로 풀백이라고 했죠. 그때의 고점을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 또 있죠. 상승 중에서 마찬가지 눌림목 저점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현재 가격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도달했네요. 앞선 단계를 보면 고점에서 박스를 형성했고 위로 가짜 돌파가 한번 나온 다음 하락 전환됩니다. 이때도 살펴보면 하락 저점에서 박스가 형성되고 가짜 돌파가 있은 이후 상승 전환이죠. 그렇다면 방금 전에 살펴봤듯
반등의 고점, 이 자리가 통과된다면 추세 역전 신호로 봐도 되겠네요. 따라서 그 다음 가격 변동이 발생하는 현황을 살펴보는데요. 앞서와 마찬가지로 1분봉으로 쪼개서 살펴봅니다.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단숨에 돌파가 나왔네요. 속도가 엄청나죠? 따라서 동일합니다. 돌파가 확정된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 진입하고요. 이후 가격 되돌림이 한번 발생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내려올지가 관건인 상황에서 우리 매매의 핵심인 이 선을 하단 돌파할지 아니면 지켜낼지에 대한 경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볼린저 밴드의 핵심 요소죠. 중앙선, 지지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지금 자리는 상승 추세를 이끄는 두 개의 중요한 지지선이 교차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후 큰 타임프레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방향은 우상향을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서 앞서 살펴봤던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을 동일하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앞서 제가 구성 요소로 이 빨간 선, 가운데 빨간 선을 말씀드렸고 그 외에도 두 개의 선이 더 보이죠? 위아래 파란 선이 있습니다. 빨간 선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튀어나온 구간입니다. 최대 매물대라는 뜻이고 위아래 두 개의 파란 선은 최대 매물 구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앞서 우리 했었던 것처럼 네모 구간을 형성을 하고 차트를 보시면 최대 매물 구간, 이 구간의 상단선을 상승 돌파하려고 계속 시도하다가 결국 돌파가 나왔으나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면서 테스트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구간을 아주 정확하게 세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정확하게 구획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 영향을 줄 위쪽 하락 스윙 구간에서도 이 구간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도록 하죠.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을 고점으로부터 스윙 저점까지 이어서 설정해 주고요. 계속 살펴봤듯 적용법은 동일합니다. 최대 매물대 표시를 해주고 위아래 파란색 선 내부에 네모칸을 칠해줍니다. 뭔가 채비가 잘 되었죠.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이 자리에서 구간의 상단 돌파가 발생하긴 했는데 빨간색 되돌림 신호도 같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자리는 이미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하나, 둘, 셋, 4개 연속으로 외곽에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자리입니다.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고점을 지키면서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을 위로 끌어올렸죠. 그리고 나서는 하단선 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빨간 선, 앞선 구간의 최대 매물대라고 했죠. 여기에 지지가 명확하게 나왔고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 지지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승 관점으로 이 상단선을 상승 돌파하는 형태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앞서와 마찬가지 1분봉으로 바꾸고 매매 타점을 잡아보도록 합니다.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정확히 이 자리에서 돌파가 나왔죠.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 진입하고요. 그 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훌륭하죠. 상승 돌파, 이때 이후 바로 못 올린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되돌림으로 앞서의 저항이 이제는 지지가 되는 자리를 명확하게 테스트 완료한 이후 가격 상승을 이끌게 됩니다. 복귀해보면 이 자리 이후 지표가 상승을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롱 포지션을 잡아야 하고 직전 최대 매물 이 구조를 상단 돌파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지지 테스트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직전 구조의 고점을 상승 돌파하는 이 자리 포착해서 롱 포지션 잡을 수가 있고요. 이 구간에서의 롱 포지션도 앞서 프랙탈의 원리 설명드렸듯이 완전히 논리가 동일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스윙 지표를 끄고 판단한다면 가격 스퀴즈가 나오는 이 구간에서 상승 돌파 나올 거라고는 현 단계에서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또한 강력한 상승 이후 볼린저 밴드 하단 지지가 나오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구조를 상단 돌파하며 상승을 이어가게 될 거라는 건 사실 지나간 차트를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될 수가 있네요. 여기에 스윙 지표를 더하기만 하더라도 일단 방향을 확정할 수가 있고 정확한 구획 설정으로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병행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강력한 논리들을 쌓아서 나만의 A+ 셋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볼린저 밴드와 더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이동평균 복합매매법 살펴보겠습니다. 상하단 계속해서 지그재그 움직임을 보이며 명확한 방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은 계속해서 교차해 가며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구조를 살펴보면 처음의 상단 이 꼭지점과 다음 단계의 꼭지점이 전부 다 겹치고 있죠. 따라서 이때의 저항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단계에서 만약 가격이 여기를 상승하게 된다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떤 신호를 주게 될지 시나리오를 먼저 잡아보도록 하죠. 이동평균은 두 개를 쓰고 있어요. 아래쪽 주황색은 길이값 50의 장기 이동평균이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초록색은 길이값 14의 단기 이동평균입니다. 실제로 이 두 이동평균과 스윙지표 복합매매법은 데이브님의 강연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먼저 현 시점으로부터 가격 상승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두 이동평균은 정배열이 될 겁니다.
정배열이란 상승장 신호로 지금과 같이 50선이 아래에 그리고 단기 이동 평균이 위에 배치되는 것을 말하죠. 또한 스윙 지표에서는 파란색 상승 신호가 나와줘야 할 것이고요. 이 둘의 복합된 신호와 함께 강한 양봉으로 상단선을 돌파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자리로부터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지표에 파란색 선이 등장했죠. 상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이동 평균은 정배열 상태이네요. 이 자리로부터 만약 가격이 상승한다면 지금의 이 자리는 모든 논리가 결합된 아주 좋은 롱 포지션 자리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 이후의 가격 변동을 놓치지 않고 수익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살펴본 이 스윙 지표는 시장의 방향, 즉 가격의 방향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매매법보다도 타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도구일 텐데요. 데이브의 절박했던 상황이 만들어준 이 지표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지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신 다음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밑으로 쭉 내려보면 첫 번째 댓글에 파란색 글씨로 카카오톡 링크가 있죠. 링크를 클릭하면 나오는 카카오톡 대화창 안에 숫자 2번과 스윙 지표라고 지표명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오늘 살펴본 스윙 지표에 소스 코드가 담긴 텍스트 파일을 제공해 드립니다. 받고 나면 전체 선택, 복사한 다음 차트 좌측 최하단에 보면 파인 에디터라고 있죠. 이걸 누르고 들어가서 다른 글씨가 써 있으면 전부 다 지우고요. 완전히 백지로 만들고 복사한 것을 붙여넣기 한 다음 바로 위에 차트에 넣기라고 보이죠. 이걸 클릭해주면 오늘 살펴본 스윙 지표를 여러분들 차트에서도 정상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매매법은 어디 닿았으니 올라가고 또 어디 닿았으니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충분히 연습한 사람에게는 이 지표가 무엇보다 날카로운 창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충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겠죠. 데이브처럼 절실하고 또 그만큼 트레이딩에 매진하실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